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포스코가 지난 22년 동안 1조 450억 원을 투자한 광양 제1 LNG 터미널을 준공했습니다. 화력 발전에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수소 환원 제철소를 앞당길 뿐 아니라 국내 첫 민간 LNG 밸류 체인의 완성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는 지난 1997년 5월 LNG 직도입 허가를 받은 이후 2002년에 LNG 터미널 건설공사 착공, 2005년 LNG 선박 첫 입항에 이어 최근 저장 능력 93만 킬로리터, 총 6기의 탱크와 전용 부두 등을 갖춘 광양 LNG 제1 터미널을 준공했습니다. 22년 동안 1조 450억 원이 투입됐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중대 재해가 없는 안전한 사업장으로 운영해왔으며 특히 5, 6호기 탱크에는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극저온용 고망간강을 국내 최초로 적용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터미널 5곳을 제외하면 민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투자해 민간 LNG 밸류 체인을 완성한 겁니다. 민간 최초로 여기 LNG 터미널을 짓고 그때 가스전 개발을 착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수기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을 크게 세워놓고 한 단계 한 단계씩 20년 동안 온 겁니다. 포스코는 1터미널 바로 옆에 9,300억 원을 들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제2터미널 공사를 지난해 착공했습니다. 포스코는 이 터미널이 완공되면 총 LNG 저장 용량은 133만 킬로리터, 전 국민이 40일 동안 난방할 수 있는 양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 터미널의 준공은 포스코의 수소 환원 제철을 앞당기고 국내 조선업계의 LNG 전용 선박 시운전은 물론 해상에서 대형 선박에 LNG를 충전해주는 벙커링선 운영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기존 밸류체인 강화, 그리고 지금 제철소에서 하고 있는 석탄이 아니라 수소를 활용한 수소 환원 제철을 하기 위한 이제 인프라 확보,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 산업과 광양과 부산 같은 이런 물류 산업의 어떤 그 기반 제공, 이런 것들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령과 울산, 통영, 가까운 묘도에서도 민간 기업의 LNG 사업 진출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의 선제적인 관심과 투자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정부가 여수 세계박람회 선투자금 상환을 요구하면서 지역 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선원 실천위원회 등 5개 기관단체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까지 기재부가 박람회 선투자금 3,600억 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한 것은 박람회장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수 지역 기관단체들은 선투자금을 재출자 방식으로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사용하거나 박람회장 흑자 전환 이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재부에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 국립의대 정부 추천 용역의 첫 절차인 설립방식 선정위원회 구성이 시작됐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19일까지 용역사 주도로 정부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으로 국립의대 설립방식 선정위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립방식 선정위는 2차례의 도민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선정과 미추천 대학 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순천시와 순천대가 전남권 의대 유치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공방과 논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남도의 공모와는 상관없이 순천대 의대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경남 서부권의 자치단체와도 의대 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권 국립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전남 동북권과 서부권. 최근에는 정부 유관부처 장관들의 발언들까지 각각 서로에게 유리한 의미로 해석되면서 갈등과 반목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순천대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전남도가 용역 착수 보고회 자리에서 스스로 용역과 관계없이 순천대가 교육부에 직접 의대 신청을 해도 적법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만큼
지역 간 갈등만 키우는 더 이상의 공방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 지역 민심에 따라 차분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전남도 공무 강행과 상관없이 순천대 의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차분히 우리의 루틴대로 해서 교육부 공모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순천대도 이제 별도의 방식으로 순천대 의대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공감대를 키워가는 자리를 가질 계획입니다. 오는 23일 순천대에서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의료 포럼을 시작으로 전남 동부권 7개 자치단체들에 대해 하동, 남해 등 경남 서부권 자치단체를 차례로 순회하며 릴레이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또 경남 서부권까지 아울러서 우리가 의과대학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의과대학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인구들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그에 맞는 의과대학 설립안을 준비해서 제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동부권 지역사회의 거센 반대 속에도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순천대도 전남도의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부에 독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이 힘을 모아갈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전남권 의대 유치 현안은 동부권과 서부권 지역 간 통합의 출구를 결국 찾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인간의 본질과 문화의 다양성을 배우는 인문학은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소양이 되고 있습니다. 꿈과 미래에 대해 사유하고 인문학적 거장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전남 지역 고등학생들이 독서 인문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를 향한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지역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이 강당을 채웠습니다. 한국을 떠나 9박 11일의 여정 동안 독일과 영국 일원을 돌아보며 독서와 토론, 역사 문화 체험으로 인문학적 역량을 함양하는 2024 전남 독서 인문학교의 국외 캠프 출발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독일과 영국에서는 선진 나라가 어떻게 공부하고 또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꿈을 갖고 도전하는지도 그런 큰 경험들을 많이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세상을 둘러보게 될 학생들의 얼굴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캠프 활동 중에서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탐구하고 싶었는데요. 이번에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보러 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인문학적 소양과 소중한 보금자리를 잠시 떠나는 학생들은 부모님께 꽃을 전하며 잘 다녀오겠노라 인사도 건넵니다.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역사도 배우고 사람들 생각도 배우고 올게. 사랑하는 우리 로운이 어제 저녁에 우리가 짐을 싸면서도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한껏 더 성숙한 너의 모습이 좋기 때문에 이번 여행을 즐겁게 다녀왔으면 좋겠어. 인문학의 거장인 괴테와 셰익스피어의 발자취는 물론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 그리고 손기정 마라토노의 흔적까지 돌아보며 세계인의 사고방식과 뿌리 깊은 역사에 대해 배우게 될 학생들. 자신의 꿈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를 사유하기 위해 세계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세계로 나아가 인문학적 가치를 사유하기 위한 학생들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모든 도민에게 교통 토큰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정희 전남도 의원은 어제 도의회 5분 발언에서 공공버스가 멈춰서는 등 도민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토큰 승차권을 먼저 지급하고 실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토큰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15분 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도내 마을은 543곳으로 전남의 역사와 전통이 소멸할 위기라며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를 완화하고 여객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112 신고가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한 맞춤형 범죄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섭니다.
전남자치경찰위는 그제 열린 제100차 정기회의에서 하계기간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와 방학기간 위기청소년 맞춤형 선도활동 등 하절기 범죄 예방 종합치안대책의 세부 실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범죄 예방 환경 개선 등 하반기 12개 주요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선 8기 광양시의 핵심 공약인 생애복지 플랫폼 구축이 올해 안에 완성 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양시는 올해 공약 이행 완료를 목표로 신규 복지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생애 주기별 체계화, 생애복지도시 위상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전국 최고의 복지체계 완성을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한 생애복지 브랜드를 개발해 오는 10월 광양 시민의 날의 행사에서 공개하고 생애복지도시를 선포한다는 구상입니다. 여수 지역 제조업체들이 3분기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관내 제조업체 18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분기 기업 경기 전망지수가 기준치인 100보다 낮은 77.8에 그치는 등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업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수상인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등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이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여수산단 공장 가동률이 90%를 밑돌고 수익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도 $200 이하에 머물러 석유화학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가 2024 순천 관광 주간을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22일부터 5일 동안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고 지역 관광 산업의 체질 개선,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한 2024 순천 관광 주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는 24일 순천 정원 워케이션 센터에서 관광을 통해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로컬을 살리다 순천을 주제로 한 관광 활성화 포럼을 개최합니다.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전남의 양파와 마늘 농가에 300억 원가량의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NH농협 손해보험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양파 피해 농가 2,900여 곳이 226억 원을 받았습니다.